예, 사회를 보는 저는 이주희 의원입니다. 예, 우선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 이곳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을 정말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서영교 당시 최고위원도 계십니다. 저는 최고위원과 또 법사위원장을 활동하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주의에 맞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왔던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발언 중에 발언 말미에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 발언도 참 많이 했고요. 또 수원지검에서 벌어졌던 1313호, 1313호 그 검사실에서 벌어졌던 회기망측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옛날 80년대 CM송을 패러디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처럼 12시에 때려요, 뭐 주가 조작 33,000 이런 얘기도 참 3년 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덮였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윤석열 검찰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검찰의 만행들이 하나하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그 얼굴을 드러낸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곤 하는데, 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졌던 이 추악한 검찰의 만행을 보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진실이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하는 말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 이 국가 폭력과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그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서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 내치도 또 외교도 더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국민과 함께 이런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원래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조작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실체는 금방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의 친구와 관련된, 그것도 M&A 관련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으로 다시 연이어서 시작한 것인데, 국정원 보고서에도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필리핀에 없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닉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그리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이 악행에 커트라인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맹활약으로 여러 술파티 현장 재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1분 30초 만에 술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입니다.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국가폭력 공소 만료가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는 것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국조특위 여러분께서 끝까지 맹활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정조사 특위를 제가 여러 번 봅니다만 이번 조작기소 국정특위 위원들께서 특히 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또 효능감 있고 유능하게 지금 활동을 잘 해주시는 데 대하여 당대표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영교 특위위원장님 이거 맡기를 아주 잘하셨죠? 네. 감사드리고 우리 박성준 간사님도 간사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 간사 역할 끝까지 잘해주셔서 우리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특위위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한병도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과 박선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이 자료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너무들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구금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카드 결제 시각과 직원 출입 기록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시간과 동선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해당 기록을 직접 공개하면 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공개하십시오.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피의자는 남욱과 유동규 단 2명뿐이라는 구치소장의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례적인 구금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핵심 진술들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녹취도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형량 조정과 보석, 공익제보자 지정을 함께 언급한 발언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진술 유도, 협박, 형량 거래까지 동원한 정치검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행된 검찰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중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탄압수사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새 공무원 피격 사건은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이 모두 개입한
기획수사임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특별한 안보 위기가 없었던 시기에 NSC가 연달아 소집됐고 곧바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뒤따랐습니다. 무엇이 이 수사를 그토록 빠르게 밀어붙였는지 책임 있는 해명을 특위에서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통계조작 사건 역시 평균 후 3.7배 수준의 이례적인 감사원 감사로 조작된 정치 기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들은 따로 떨어진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쌍방울, 대장동, 서해, 통계조작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방향이 보입니다. 모든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표적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컨트롤 타운은 모두 윤석열이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법과 상식을 지켰는지를 묻는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치검찰과 정치감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영구 국조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름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입니다. 모든 국민이 밤이 되면 유튜브로, 방송으로 이 국정조사 현장을 다시 지켜본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언론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국정조사를 동시 시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현장을 다닐 때마다 이랬군요, 그랬군요, 윤석열이, 한동훈이 끝내 그랬군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 숨겨질 뻔했던 일들이 다 밝혀져서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참 잘해주고 계셔서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 하던 시절 수없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작 수사했다고 했지만 크게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조작 수사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 국회에 출석해서 체포 동의해달라며 이 체포 요구서를 줄줄이 읽어나갔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니 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 한동훈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었고 이것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모했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당시 벌써 나왔었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사는 진행되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22년 5월 10일 취임합니다. 한동훈은 22년 5월 17일 장관이 됩니다. 날짜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원석은 22년 5월 23일 차장검사가 되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2년 5월 23일부터 중앙지검장이 되고 바로 어미준, 강백신 이들이 바로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모해 위증의 달인 아닙니까? 정치검사 대표적인 강백신과 어미준이 22년 5월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내역을 쭉 제가 달력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이후 바로 22년 9월 재판 갔다 오던 남욱을 체포해서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감금합니다. 바로 이어서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구치감에 감금하고 놀라운 기록인데요. 19일부터 21일까지 유동규를 구치감에 또 3일 동안 감금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서울구치소 소장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말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 구치감에 밤을 새워 가둬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구치감에 밤을 새워 가둬놓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갔다 온 구치감을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55개가 있었습니다. 55개가 구치감이 있는데 이 구치감에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19일부터 21일까지 유동규를 넣어놓고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공포에 떨게 하고 그들을 불러 올려 네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드러내는 수가 있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했던 그날. 요 달력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바로 16일부터 18일까지 남욱을 구치감에 가둬둡니다. 바로 이어서 19일부터 21일까지 누구를? 유동규를 가둬둡니다. 이들을 협박했던 그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주역은 우두머리는 윤석열, 부두목이 한동훈, 그리고 어미준, 강백신 등등. 마지막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곳인데요. 자, 아이고 어디 갔나? 요겁니다. 박상용은 모두 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위증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창고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창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편말을 못 띄고 간 모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원지검에 갔는데 창고라고 박상용 방 앞에 편말이 붙어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를 시켰다.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다.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낱낱이 더 밝혀서 조목조목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지검 구치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구치감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서울 구치소 독방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좁고요. 있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리고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여기 몇 시간만 있으면은요 머리가 이렇게 거의 빙빙 돕니다. 근데 거기를 몇 박 며칠이요? 2박 3일입니다. 예,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그 자체가 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여기 한번 가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걸 어떻게 찾았냐? 남욱이 구치소에서 나온 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치소로 들어간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치소로 들어간 일정이 없냐라고 했더니 그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네, 위원장님 정말 충격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박성준 국조특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조특위 간사 박성준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 사건들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획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조작이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소금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독수에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암시하며 진술 방향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 증인에게는 금전이 제공됐고 그 이후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진술이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부당 거래가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0년치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영 부원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치감에 수감 중이던 남욱을 심야에 불러 아이들 사진을 들이밀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협박으로 진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었는데도 판단이 뒤집혔고 감사원은 처음부터 처벌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기관처럼 작동했습니다. 결론은 법원의 무죄 선고였습니다. 저희 특위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들이 우연히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국정원을 숙주 삼아서 국정원을 조작 기소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유도윤, 김준혁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돼 기획감찰을 주도했고 수사에 불리한 보고서 53건은 은폐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는 검사가 국정원 감찰심의관으로 파견돼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공판을 수행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검찰의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한 기소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기획하고 감사원이 뒷받침하고 검찰이 집행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설계된 국가 권력의 조직적 권력 남용입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를 통해 이 기획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하고 누가 실행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네, 간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선원 의원께서 긴급한 보고가 있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최혁 검사와 이창현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에 보냈습니다. 감찰심의관으로, 감찰조사관으로 감찰 라인을 장악하고 이전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다 발라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업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비밀정보, 한미연합 특수정보가 담긴 정보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심지어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비밀 취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특수정보는 훨씬 더 높은 단계의 특수정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혁, 이창현은 특히 SI, 한미연합 특수정보 인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조작하고 검찰에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사항은 국가정보원이 철저하게 지키고 보안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문서, 그리고 그 문서를 다루는 인원에 대한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최혁, 이창현은 SI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인가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신입직원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은 한 번 하면 결코 그 기억을 상실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장대한 서약 행사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국가 충성서약도 안 했고 SI 비밀 인가 취급도 없는 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업에
관한 문서들을 다뤘다. 쌍방울 대북 사업 관련 문서는 2급 비밀, 새 공무원 피격 사건은 SI, 한미연합특수정보. 이것을 다룬 것은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공소,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지적이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지금 당장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박선원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위원님들 세 분을 모시고 각 사건별 핵심 성과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건태 의원님께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김용전 부원장 언론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이건태 의원입니다. 이번 국조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간보고 핵심 성과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 5일 날 이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요점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상용 검사 녹취를 통해서 사건 설계, 형량 거래를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협조 시 유리한 결과인 보석, 석방 등을 제시하면서 진술 협조를 유도하는 사실이 그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번, 쌍방울 사건의 핵심인 800만 불의 실체가 규명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사건의 핵심인 800만 불 중 500만 불은 북측인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민족경제연합회와의 합의서에 따른 계약금 성격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노스 IR 리포트에 500만 불이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번, 김성태 70만 불 전달의 허위성 및 검찰 수사의 신빙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김성태가 리오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70만 불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리오남은 당시 제3국에 체류했다는 국정원 정보로 반박되었습니다. 4번, 공범 분리 원칙 위반 및 진술 맞추기, 진술 세미나, 외부 음식 반입 등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1315호 창고를 확인한 결과 이 4월 9일자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공간이 창고가 아니라 완벽한 회의실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검찰은 김성태 일당을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근 10명까지 불러가지고 이 공간에 있게 하면서 이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526호 여기가 형사 6부장실 옆에 있는 또 다른 창고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15,000쪽 분량의 녹취록, 이 녹취록은 구치소에서 김성태 등이 외부 면회인들을 만나서 대화한 녹취록입니다. 그 녹취록 15,000쪽을 검찰이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취록을 수사 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사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반입된 술이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에서 1분 30초를 걸어가면 바로 앞에, 후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김성태의 직원들이 소주 4병, 생수 3병을 사가지고 생수를 비워내고
소주를 채워가지고 반입한 사실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때나 지금이나 술값이나 봉투값이 변화가 없어가지고 영수증을 받아보니 그때 지급한 쌍방울 법인카드로 지급한 그 금액과 이 영수증인데요. 그 금액과 이번에 시연한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한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영수증 사용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말한 것은 전부 진실이고 박상영이 말한 것은 거짓인 게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5번 윤석열 정권 국정원, 대통령실, 검찰이 합작하여 쌍방울 대북 송금 기획 수사 및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임명돼서 유도윤이 보고서, 관련 보고서 66건 중에서 13건만 특정을 해서 빈익 조치해서 검찰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고 수원지검 압수수색 시 윤도인이 특정한 13건만 검찰이 가져가서 재판 증거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못 가져간 자료 중에 국정원이 확인한 결과 그것도 윤석열 정권이 보낸 검찰 수사관 출신 이창현이 현황 대응 TF를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 13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수원지검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고시가 있는데 이 고시에 대해서 이시온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국정원이 재검토해서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대통령실, 수원지검이 합작하여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작 기소한 기획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6번 핵심 증인 안부수의 매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안부수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 의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료 제공받아서 안부수의 딸 오피스텔 계약서, 안부수의 딸 급여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쌍방울 측에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번 핵심 접견 녹취 약 15,000페이지 미편철 별도 보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 6부장실 옆 1526호에 별도 보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번 김성태 주가조작 혐의 봐주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 보고에 의하여 검찰이 2022년 11월경에 금융감독원에 김성태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했고 금융감독원이 2달 보름 정도의 조사를 거쳐서 1월 30일경에 조사 결과를 검찰에 알렸고 그래서 만나서 자료를 다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 금융자료를 제공할 테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제공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통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금감원은 검찰에 제공할 자료를 딱 정리해놨다가 그대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루틴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후 검찰은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서 금감원이 자료 제공을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수원지검은 작년 1월 달에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을 했습니다. 금감원의 자료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불구하고 금감원이 자료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것도 이후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봐주기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9번 이중 기소 및 쪼개 기소를 통한 공소권 남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애국한 거래법 사건과 제3자 뇌물 사건은
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죄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해서 외국환 거래법을 먼저 기소하고 제3자 뇌물 사건은 한참 후에 기소함으로써 선행 판결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후속 기소를 하는 그런 그간 검찰에서는 듣도 보지는 못한 이런 또 다른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10번 수원지검의 부실, 형식적 감찰,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가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 술 제공이 있었다라고 폭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법무부의 특별점검 결과 및 저희 국조의 조사 결과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서를 작성한 수원지검 관계자들은 허위공무서 작성 행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1번 수원지검 검사들의 조직적 대응 정황이 국조실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소 질의 중에 국정조사를 앞두고 당시 수원지검 검사 박상용, 고등성, 송민경, 김성원, 함석훈 등이 사전에 단톡방을 개설하고 참가자까지 확인하는 대응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대장동 위례 김용 사건 기관 보고 핵심 성과 및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는데 이재명, 정진상, 김용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일기 수사팀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일기 수사팀의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일기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다음에 이기 수사팀이 기소하면서 일기 수사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단적 기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금 간략하게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번 이재명 성남시장 민간사업자 5대 요구사항 전부 거절 및 추가 분담금 요구입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사업자들이 주민의 이름으로 민원 5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 5개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건 핵심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거절했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저들과 결탁되지 않았다는 핵심 증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2010년 11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때 추가로 1,120억 원을 또 요구해서 받아냈습니다. 이게 결탁됐다면 추가 1,120억 원을 받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돼서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3번 사건 기록 무단 검토 및 수사 방향 사전 설정 및 기획 수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5월 10일 날 22년 5월 10일 날 출범했는데 5월 달에 정식 인사가 7월 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 전에 어미중 강백신이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서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기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 정용환 부장검사가 일기 수사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들이 수사 기록을 갖다 보고하는 것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불법적인 수사기밀 누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4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욱 유동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들을 48시간 동안 구치감에 구금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검사들이 쓰던 압박수단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이 안 돼서 체포영장에 잡아서 체포했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다시 출석을 다짐받고 구치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인권 부합적인 수사 방식인데 이들을 2박 3일 동안 구치소에 넣어놓고 수사했다는 것은 압박 수사를 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5번 조사 중 자녀 사진 및 위협적 발언 등 심리적 압박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정일공 검사가 남욱에게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얘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더 낼 수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공 검사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인도적, 도의적 차원에서 사실을 제시했다고 궤변성 자기 변명을 했습니다. 6번, 공소사실에 소설을 쓴 검찰, 정진상 자백이나 조사 없이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 승인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 정진상 실장의 진술이 확보돼야 되는데 정진상 실장의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7번, 가장 신빙성 높은 녹취록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의도적으로 무시 배제됐습니다. 정영학이 민간사업자 내부에서 나온 대화를 10년 동안 녹취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인데 이 객관적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관여됐다는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무시 배제했습니다. 8번, 증거기록 조작 의혹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을 확인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이래 신도시를 위 어르신으로 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고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에서 평당 분양가를 1,400만 원이었는데 마치 1,500만 원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임의로 입력해서 출력한 사실에 대해서 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9번, 의원님 이하는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목만 유동규의 밀실 면담 후 진술 변경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경환 검사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평균 8시간씩 장시간 면담을 통했고 면담 후에 진술 변경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10번, 공소시효를 도과한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 및 위법한 체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위례 사건 관련해서 반부패법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게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체포를 한 것은 불법 체포가 된 거고 불법 체포 중에 받은 진술은 모두 증거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11번,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1심, 2심 모두 거부해가지고 결국 공소장만 변경했으면 유동규가 유죄가 선고됐을 텐데 유동규의 무죄를 선고받게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12번, 선택적 수사 무마의 별건 혐의 압박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재창 공갈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고 유동규가 받은 11억 8천에 대해서 경기납분청이 새로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기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이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에 남겨 있으니까요. 기자 여러분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태 의원님 상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워낙 저희가 위법한 사실을 이번에 그 과정에서 많이 밝혀냈기 때문에 그만큼 할 말씀이 요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공해드린 자료 추후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김승원 정태호 의원님께서 서해 공무원 사건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태호입니다. 4월 9일 기간보고를 통해 확인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은 사실과 증거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감찰,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와 기소가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기소 조작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시 군과 해경은 SI 첩보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가능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해경은 월북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기존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핵심 증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시 국방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만 별도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재평가가 아니라 외부 개입 또는 사전 조율에 의한 판단 변경의로 해석됩니다. 판단 번복 과정도 비정상적입니다. 2022년 6월 12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주재한 회의를 전후로 해경 입장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양분남 의원이 지적했듯이 회의 참석 국방부 정의는 해경의 번복 입장이 사전에 정리된 느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 회의, 5월 25일 해경 내부 회의를 거치며 입장 변경이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건은 국정원 감찰, 감사원 조사, 검찰 조사,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 우리 박선원 의원, 김성원 의원, 박성준 의원, 이영우 의원님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 방식도 왜곡됐습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기소 과정에서 SI 첩보 관련 정상적인 보안 조치를 삭제 지시로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내부 진술에서는 삭제 지시는 없었고 원본은 유지되고 있으며 열람 가능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보안 조치를 범죄 행위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는 선택적으로 수집되고 정의는 선별되고 진술은 유도되고 법률은 결론에 맞게 예정된 결론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 전용기 의원, 이건태 의원, 이용우 의원님 등이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잘 드러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평균인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동일한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특정 결론을 전제로 표적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주희 의원이 지적했듯이 조사 과정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결론에 맞춘 조사였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의 핵심 구성 요소를 스스로 변경한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처음에 국가 통계 조작 사건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통계 조작을 통계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소 사실의 핵심을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부분을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소장 내용을 수정하겠다라는 의사를 또한 밝혔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구성한 기소 구조가 스스로 붕괴된 것입니다. 공소장에서는 익명 처리된 인물들이 보도 자료에서는 실명으로 거론되는 등 비사실 공표 논란도 발생했었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1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정치 기소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증거 역시 왜곡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맥락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짜깁기 등 증거 조작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호도된 언론 대응 문장을 삭제하여 의미를 왜곡했다라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증거의 의미를 바꾸는 짜깁기 수사입니다. 손솔 의원은 통계 감사 기간이 평균 감사일의 3배가 넘었고 한 명당 평균 14번의 감사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의 평균 감사 기간이 252일인데 비해서 통계 감사는 932일로 확인됐습니다. 강압조사도 밝혀졌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여성을 전날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사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동일 피감사인에 대해서 25분을 조사하는 등의 강압조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동일합니다. 서해 사건은 국정원 감찰, 감사원 조사, 검찰 조사, 수사, 기소, 1심 무죄로 이어졌습니다. 통계 사건은 감사원 표적감사, 강압조사, 증거 왜곡, 검찰 기소, 공소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정원, 감사원, 검찰, 대통령실이 연결된 구조 속에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수사와 기소가 설계된 기소 조작 사건입니다. 향후 진상규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판단 번복의 지시 주체, 수사 설계 주체, 검찰 기소 강행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원 감찰, 감사원 조사, 검찰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실체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조작 기소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께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 대해서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노린 것은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였고, 민주당이 마치 언론과 짜고 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그 사건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대통령실, 방통위, 방심위, 법무부 등 국가기관들을 동원했고, 김기현 등 국내임 핵심 의원들도 나서서 일제히 해당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으며, 검찰은 신속히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신속하게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법적 근거 없는 위법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자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넘어선 불법 수사 개시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검찰 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위 밖의 사건입니다.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검사조차도 기관 보고에서 명예훼손 제명으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음을 자인했습니다. 세 번째, 법원의 영장도 무시한 무차별적인 강제 수사였습니다. 법원이 명확하게 불허한 기자들의 노트북을 이민소가하거나 영장 제시 없이 휴대전화 파일을 재압수하는 등 불법 강제 수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기자의 개인 생활과 우편물과 취재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탈취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행위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기자들인 참고인을 통해서 생생하게 진술될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이재명, 법원에 망신당한 공수장 변경. 검찰은 최초 공수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157번이나 언급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는 특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공수장 변경을 요구했고, 결국 검찰은 굴욕적이게도 공수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공소 사실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특히 언론과 민주당 공모서는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 스스로 공모관계를 철회하면서 변론이 분리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11년 당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가 조우영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었느냐 여부입니다. 당시 윤석열 수사팀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범죄 혐의와 자백을 확보하고도 그를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우영이 윤석열 검사의 선배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수사가 멈춰졌다는 의혹은 이번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건 1,805억 원만 유독 수사망을 피해갔고, 이는 결국 부산저축은행에만 3조 8천억이 넘는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사건을 프레임 짜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보여주기식 억지 기소로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라는 점이 확인될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다가오는 4월 21일 청문회를 통해 특별수사팀 강제수사의 불법성과 윤석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언론탄압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들은 애초부터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여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종 위법적인 방식이 동원된 의혹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조특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누가 수사를 설계했는지, 누가 왜곡된 이 기소들을 밀어붙였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국정조사 중간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